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수업 담당하는 신예은입니다. 원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셨다시피 저는 이제 예전에는 과거 영재학교 수업 진행하였고 지금은 이제 내신 대비 위주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수업들, 성북구 내에 있는 학교들, 종로 쪽에 있는 학교들, 강북에 있는 학교들, 사실 웬만한 학교는 다 재본 거쳐서 수업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저는 물리교육 자격증과 통합과학 교육 자격증 이렇게 복수 전공하고 하여서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첫 순서라서 우리 아이가 첫째이신 분 계신가요? 둘째이시면 사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통은 아실 텐데 첫째인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내신 과정이 차이가 나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한 주차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3월 첫 주에 이제 개학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3월 첫 주에 개학을 하고 5월 초쯤 중간고사 한번 치고 7월 초쯤 중간고사 한번 치고 학사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은 있지만 아직 영어고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고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OT 때 추가적인 자료 받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학사 일정이 진행이 되면 중간고사 대비랑 기말고사 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학교 때는 사실 과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조금 주요 과목에서 밀리는 과목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한 3주 조금 길면 4주 정도 시험 기간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그 말은 조금 되게 위험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 수업에 대해서 이제 주 1회 정도 수업이 보통은 진행이 됩니다. 주일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걸 이제 4주 전부터 시작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랑 얼굴 딱 4번 보고 시험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안에 성적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아이가 원래 잘한 거고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아이는 전날 공부해도 일주일 전에 공부해도 그 성적을 받을 아이였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3월부터 꾸준히 달려주셔야 됩니다. 시험 기간과 비시험 기간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봐주셔야 되는 게 3월에 개학하자마자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해야지 8주 정도 나오거든요. 중간고사까지. 그럼 수험 8번 또는 9번 정도 듣고 중간고사 시험 치고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한 주 정도, 한 주에서 반주 정도 쉬는 텀 나오고 다시 기말고사까지 또 8, 9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을 아이들이 알차고 제대로 똑바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잡아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학 과목에 대해서 이제는 어머님들도 학생들도 많이 알아요. 예전처럼 과학이 비주요 과목이다라는 인식보다는 과학 또한 주요 과목이고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많이들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사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에 지금 교육과정 편제표가 올라와 있지는 않는데 일반적인 교육과정 편제를 보시면 이 교육과정 편제라고 하는 거는 주당 이 과목을 몇 번 수업을 듣는지 선생님이 시간표에 몇 번 수업을 진행하시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주당 수업 시수가 크면 클수록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보통 예체능 과목은 조금 더 시수가 작고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이제 통합 과학까지 이 주당 수업 시수가 큰 비중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정시를 생각하든 수시를 생각하든 이제는 거기에 명확한 선이 없기 때문에 이 통합과학 내신 또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되고 높은 점수, 높은 등급 당연히 받아야만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작년에 지금 교과서를 미래행 교과서 사용했고요. 올해도 미래행 교과서 사용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앞단원부터 거의 수업 진도가 나갔거든요. 학교마다 이거는 수업 진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제가 이 학원에서 통합과학 수업을 거의 혼자 담당을 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뭐 동성고, 한대부고, 뭐 사대부고 그냥 이 인근에 있는 학교란 학교는 전부 다 저한테 수업 들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근데 영어고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수업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편이었고 2학기 때는 수업이 조금 들쑥날쑥하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미래행 교과서 사용했고 올해는 개정된 이후에 미래행 교과서를 사용해요. 근데 이제 개정되기 전에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4번의 시험이 진행이 됐는데 각 시험마다 파트
파트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험에 물리, 화학, 생명이 들어가기도 하고 생명, 지학, 과학이 들어가기도 하고 시험마다 들쑥날쑥하게 시험 범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영문은 선생님이 세 분이 수업을 진행하셨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 저는 물리 교육이랑 통합과학 교육 복수 전공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국에 통합과학 교육과가 있는 학교들이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수업을 올바르게 진행하시는 선생님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사실 본인의 전공 수업만 진행하다 보니까 그 세 분의 선생님들이 나눠 가지시는 거야. 나는 원래 물리 전공이니까 통합과학이라고 명칭은 하지만 통합과학 중에서 물리 파트만 수업을 진행할 거야. 화학쌤도 마찬가지고 생명쌤이나 지학쌤도 마찬가지로 나의 원래 전공만 수업을 할 거야 해서 이제 시험 범위마다 들쑥날쑥하게 들어가고 그 해당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시고 그래서 시험 경향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물리 파트, 화학 파트, 생명 파트, 지학 파트 다 따로따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자체는 교과서 그리고 학습지 위주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학습지는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낱장으로 배부를 해주시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매 시험마다 이제 물리 또는 화학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요. 그래서 영문고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인근 학교 시험들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리 파트 또는 화학 파트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니까 여기서 변별력을 높이고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고1 통합과학 수준이 아닌 중등 개념도 나왔고요. 중학교 때 외웠던 단순 암기했던 내용도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리고 고1 수준이 아니라 고2, 고3 수준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까지 시험이 출제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등 개념도 봐야 되고 상위 개념도 봐야 됩니다. 근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중등의 그 3개년치 중에 우리 아이는 어디가 이번 시험 범위와 연계된 내용인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고2, 고3 과정에서 물, 화, 생지, 원, 투 8과목이거든요. 그럼 이 8과목 중에 내가 이번에 공부하는 단원이 어느 단원이랑 연결됐는지 그걸 아이가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되고 조금 더 공부를 효율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지금 겨울방학 동안 과학 공부하고 있을까요? 과학 할 시간이 많이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늘 아이들 보면 수학책 끼고 다니거나 영단어 끼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데 과학책은 잘 끼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사실 개학까지 얼마 남진 않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오늘 저희 설명회 와주셨으니까 제가 꼭 영문고 예비 신입생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오른쪽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개정된 교과서고 우리 아이들은 이 내용 공부할 거거든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화학 파트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물리 파트입니다. 저희 흑백이라서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체크하셔도 됩니다. 이 두 파트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지금 이번 방학에 한 번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기율표 안 외워져 있다면 반드시 외우고요. 지금 외우고요. 그 다음에 화학결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더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력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운동, 흔히 역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충격량과 운동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미리 한번 공부하세요. 지금 처음 보면 사실 절반 정도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데 이게 한 번 보는 내용과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아이들의 이해의 폭이나 영역,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방학 동안 과학 공부할 시간 없다 하시면 남은 기간 동안은 요만큼은 꼭 봐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도움될 거고 영문고 시험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물리화학 파트에서 변별력 문제, 킬러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학기. 그리고 여기가 2학기입니다. 2학기 내용은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에 다시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화학 파트, 파란색이 물리 파트입니다. 이 빨간색 부분들 아이들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다음 여름방학 때 아이들 과학 공부한다면 미리 이 내용은 반드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고 통합과학 내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사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다 다루신다고 해도 기본적인 툴 자체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랑 학습지를 보고 따라가야 되고요. 영어고 시험지에서 출제된 문제를 보면 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그림 자료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교사용 자료가 출판사마다 사실 배포가 됩니다. 이제 교사 인증이 돼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사용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 중에 일부 인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자료들에 대해서 사실 이미 확보하고 있고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정말 직접적인 도움이 되게끔 효율이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학습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기반해서 공부하되 그리고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학습지 프린트 나눠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지 프린트 그리고 아이들 필기 내용까지 저는 다 보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낸다면 뜬금없이 내진 않아요. 교과서만 공부해놓고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내진 않아요. 필기는 해줬으나 아이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풀이하고 해석하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고등학교 시험과 중학교 시험은 아이들이 느끼는 긴장도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첫 시험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진행하면서 개념을 여러 번 차곡차곡 쌓아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풀이 같이 진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 혹시 중학교 때 과학고, 영재학교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과학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그런 아이들은 제가 과거 영재고 아이들 수업을 진행해봤기 때문에 영어 국어가 조금 더 급합니다. 그 아이들은 영어 국어 그리고 수학까지 이렇게 잘 챙겨주셔라. 과학은 잘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중등 내신에서 우리 아이 A 받았어요. 90점 받았어요. 근데 A, B 등급까지가 보통 상위 50%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A, B 등급 받았어요. A 정도 받아서 좀 과학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착각일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미리 준비된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위권 아이들 상위권으로 하위권 아이들 중위권까지 현실적으로 제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영문고 학생 수업했는데 2학기부터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아이인데 1학기는 아마 타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 저랑 수업 진행했는데 결국 2학기 때 1등급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노력과 저의 그 정성이 더해지면 반드시 성적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고만을 위해서 올해는 제가 이제 딱 두 학교만 담당하겠다. 연합반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영어고, 동성고 이렇게만 딱 진행을 하겠다라고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끝낸 상황이어서 그래서 영어고만을 위한 수업으로 올해 조금 탄탄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수업은 8주에서 9주 정도 나옵니다. 학사 일정에 따라서 1, 2주차 정도는 변동될 수 있는데 제가 목표하는 바는 4주에서 5주 안에 개념을 끝내야 됩니다. 예상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 다 끝내주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개념만 맨날 공부하더라도 문제에 대해서 잘 적용을 못하고 문제가 조금 바뀌었을 때 낯설어하고 고등학교 과학에서는 중학교 과학보다는 조금 더 자료가 많이 출제되고 도표가 많이 출제되는데 그 도표를 어떻게 읽는지 그렇게 변형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돌려놓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념 설명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제풀이 하면서 당연히 개념 설명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이 팽명, 지학 파트 꼼꼼히 외울 수 있게끔 지역적인 내용들 추가 학습지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험 누적 테스트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개념 잊지 않게끔 준비하고 있고 기본 유형에서 실수하지 않게끔 심화 유형까지 맞춰서 고득점 획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이라는 수업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수업 전과 후로 개별적인 질문하라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오다 가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학원에서 이제 학원 운영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클리닉 진행하기 위해서 인근의 카페 자체를 그냥 통으로 대관해서 밤늦게까지 질의응답 받아주고 그렇게 진행했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에 대해서 정성 되게 많이 쏟고 있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저는 휴무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주 7일 동안 아이들한테 언제든지 질문해도 된다. 늦은 시간도 괜찮고 이른 시간도 괜찮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만 아니면 언제든지 확인하고 답장해 줄 테니까 계속 질문하고 계속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아이들 조금 살뜰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사실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셔도 되고, 다른 타학원 선생님들과 제가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이들한테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 아이들이 진짜 제품 안에 들어온 이상은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될지, 오늘 아이가 이 수업 내용을 이해 못했고 표정이 안 좋으면 저는 집에 가기 전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조금 더 꼼꼼히 챙기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잘 모른다고 따라오지 못한다고 그 아이들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 더더욱 더 살뜰히 챙기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과학 수업 좋아하게끔, 과학 성적 잘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통합과학은 저희 3월 첫째 주 화요일 날 개강하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 믿고 맡겨주시면 그에 부응하게끔 정말 좋은 수업, 양질의 수업,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따로 받을 시간은 없어서 아래 번호가 제 개인 번호여서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데 상담 필요하시다 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